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6월 22일 오늘의 마감 증시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2.74%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이 3천억가량, 기관이 800억가량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오늘 4.03%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외국인이 600억가량, 기관이 또 마찬가지 600억가량 매도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엄청난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금일 국내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겠다 하는 기대감이 사실은 대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이제 상승 잉태형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 잉태형이 나오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 코스피의 경우 0.34%, 코스닥의 경우 0.63% 강세 흐름을 보일 것처럼 갭을 띄우고 출발을 하더니 엄청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과대시키면서 마감이 되었다. 참 아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 이제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상수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매수 여부에 따라서 그날 지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좀 기관이 받아주는 날도 있고 혹은 받아주는 척 하다가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다 개인에게 떠넘기는 날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을 기대하려면 환율의 좀 안정적인 하락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환율에 대한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일단은 달러 그리고 안전자산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 증시가 아시아권에서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역 수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국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발표가 되었냐면 일단은 어,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입액이 크게 좀 늘어난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좀 한국 경제의 좀 핵심적인 부분은 수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수출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수입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근데 수출하는 양은 줄어들었다.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제 중간재 수출국으로서의 중간재 수출국으로서의 좀 면모를 보이고 입지를 다지면서 나라가 조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경향이 있는데 이 중간재 수출국에 대해 결국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수출국인데 수출하는 게 적어 줄어들고 적자가 나.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국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약화된 내용 그리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이 도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심심치 않게 우리가 기사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여금 매도세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좀 이성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스피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행 PER이 10배 미만이고 PBR 역시 1 미만입니다.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건데 기존적으로는 이 저평가 시장 하단 부근에서 저평가 부근에서 이제 어, 저가 매수세 기관 외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고 이성적으로 무언가 판단을 해가지고 매매 그리고 자금이 이동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큰 공포 심리에 좀 붙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를 부르고 이 투매가 또 잇따르게 투매를 부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 저평가 국면에 대해서 기대감을 싣기보다는 아직까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과매도 국면이지만서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매도세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증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이제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하락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 매도세로 일관이 되는 게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영향,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플랫폼주들, 대형주들이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가가 꺾일 때까지는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변함없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좀 국내 플랫폼 대장주들이라고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꽤나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웬만한 테마군들이 다 약세를 보였지만, 또 우리가 좀 지금 시장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제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AP위성 이런 것들이 오늘 25% 가량 약세를 보였고,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12.45% 굉장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시장,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좀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승한 업종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결국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임상 증상을 보인 두 명이 좀 의심 환자로 신고돼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오후에 2차 검사 결과 결국 확진자로 분류가 되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뭐 미코 바이오메드 상한가를 기록했고, 녹십자 MS 급등을 하였습니다. HK 이노ዌ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좀 뭔가 발언을 하는, 상원에서 증언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좀 유가에 대한 내용이나 결국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날 오늘 밤에 열리는 이제 미국 증시, 다음날 한국 증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면서 환율과 증시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증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